도덕성을 포기한 민심. 그 이유는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에 육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다시 5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0% 지지율에 머무르며 끝모를 추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과 오범,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국민이 도덕성을 포기했다는 말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민은 국민의힘에조차 도덕성과 신뢰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진짜 문제를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보수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 세력의 그림자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권력 남용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들고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켰지만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명확한 선긋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선 직전의 후보 교체 시도, 비상계엄 논란, 당내 계파 싸움으로 보수 진영 전체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국민은 더 이상 누가 더 나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누가 조금이라도 일은 하겠는가를 기준으로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재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패착은 오만과 무능, 그리고 책임 회피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오히려 김용태 같은 개혁파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5대 개혁안, 전당대회 조기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진상규명, 당신 마이너스 민심 반영 제도와 상향식 공천은 최소한의 자기 반성과 쇄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내 기득권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김용태는 외롭게 물러났습니다. 국민은 무능한 정당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위험한 정당이 일을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 상승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너무도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권 경쟁과 계파 싸움에 몰두하며 민생과 개혁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총리 후보 청문회 논란 등 대응 방식마저 무책임하고 무성의했습니다. 민심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정치에서 도덕성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야당은 그 기본조차 무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우리는 도덕적이다라는 자기암시에 빠져있지만 국민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에 분명한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실망을 국민의힘에서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심은 도덕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차악조차 되지 못한 정당을 버린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윤석열과의 정치적 절연을 선언하고 계엄 탄핵 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당내 기득권을 해체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친윤계 인사가 공천권을 휘두르거나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김용태 전 위원장이 말했듯 이런 구조 속에서 보수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는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덕성은 지키지 못했고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국민의힘이 과연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 솔직해질 수 없다면 이 당은 더 이상 보수도 대안도 아닙니다.